많이 굶어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왔을까? 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오늘은 뱃살에 대한 기원 역사에 대한 제2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구석기 시대의 뱃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요즘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구석기 식단이다, 케톤 식단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다 이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우리의 식생활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지구의 역사를 46억 년이라 하잖아요. 저는 이 지구에서 이 생명체가 탄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연과 우연이 겹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하계에서도 이 외계인이 지구만한 이런 문명을 이루는 별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도 엄청 험난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지구가 만들어진 게 46억 년인데 40억 년은 불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용광로처럼 뜨거운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5억 년 전쯤에 지각이 좀 식어서 땅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해요. 그때부터를 우리가 고생대라 그러고, 그 전을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생대 시기에 큰 변화를 겪어서 이제 중생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신생대 시기까지 2억 년 전, 뭐 1억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실은 시기죠. 이런 고생대 시기에서부터 이제 화석이 발견이 돼서 생명체의 기원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밝혀내기도 하고, 또 중생대 시대에는 뭐 공룡의 시대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몸짓의 공룡들이 거의 1억 년 가까이 이 지구를 지배했다가 어떤 커다란 운석이 떨어짐으로 해서 이제 대멸종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신생대 시기를 이제 맞이해서 또 생명체들이 진화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울창한 살림이 이루어졌던 적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저 시베리아 북극에도 울창한 살림이 있어서, 걔들이 사실은 지금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나 이런 게 시베리아에서도 많이 나고 그러듯이, 북극해에서도 나고 하듯이, 그렇게 따뜻한 기후의 시기가 있었기도 하고, 뭐 석탄기나 폐렴기 같은 때 완전히 꽁꽁 얼어가지고 적도까지도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시기도 있고요. 그 과정에 5번의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다 해요. 그래서 거의 생명체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대격변의 기후변화라든가 지각 변동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니까 참 험난한 진화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300만 년 전부터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지금의 인간과 비슷한 인류의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300만 년 전쯤에 나타났다, 이렇게 사실은 보거든요. 45억 년의 역사 속에서 300만 년 전이라는 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죠, 사실은. 하여튼 이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의 조상도 역시 뭐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설치류 계통의 동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치류라는 거는 두 발로 서면서 두 손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동물, 다람쥐나 뭐 이런 것들, 원숭이나 이런 동물에서부터 이제 진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석기의 조상들은 도구를, 두 손을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영리하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냥도 참 잘했을 거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냥을 잘했는가, 제가 이제 의사가 돼서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완전 거짓말이에요. 우리 구석기 시대의 사냥은 거의 하지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활이나 창, 칼 이런 거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요. 칼이나 창 이런 게 다 청동기 철제 시대 때 나온 건데, 그거는 다 기원전 4000년 5,000년 전에 최근에나 이제 개발이 된 것이고,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던 도구는 타제석기였어요. 타제석기라는 거는 돌을 탁탁 쳐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생활했던, 사용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뭐 10명, 15명이 모여가지고 뾰족한 돌 가지고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나가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제 이런 뾰족한 돌 가지고는 토끼도 잡기 힘들고, 요즘 멧돼지가 많이 개체수가 증가를 하는데 멧돼지 무섭거든요. 멧돼지 우리 돌로는 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고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천적은 호랑이에요. 호랑이는 한 대 멧돼지 딱 앞발로 내리치고 목덜미를 물면 멧돼지 깨갱 하는 거거든요.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호랑이한테는. 이 호랑이나 사자들은 시속 60km, 70km로 달려요. 우리 우사인 볼트가 잘 뛴다 해도 9초대에 뛰는 게 시속 40km 정도거든요. 게다가 인간은 그 100m 시속 30km대로만 뛰어도요, 숨이 헐떡거려서 지속을 못해요. 그 10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빠르지 못하지, 지구력도 없지, 힘도 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때려봤자 멧돼지가 끄떡이나 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사자 같은 경우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한다 해요. 암사자들이 한 10마리, 8마리가 살살살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먹잇감을 이제 몰아서 사냥을 한다 하는데,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채 10%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자 새끼들의 거의 50%는 굶어서 죽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냥은 힘든 거고요. 사실은 사자나 호랑이도 소나 큰 동물들, 얼룩말이라든 이런 동물들한테 사실은 덤비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사냥을 잘했다 했느냐, 사냥을 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는 우리 인류는 거의 300만 년, 한 8만 년, 7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고, 그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화를 해왔는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한 일은 이 동물의 무리를 쫓아다녔다고 해요. 이 동물들이 이제 떼를 지어서 먹이를 찾아서 또는 또 다른 초식지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뒤를 살살살살 따라가다가 길 잃은 어린 새끼, 노약해서 무리해서 이탈한 애들, 사실은 이런 애들을 주로 먹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냥은 안 돼요. 그 돌무더기 가지고 사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먹는 게 언제나 불규칙했다. 사자, 호랑이도 굶주리는 날이 1주, 2주 이렇게 지속이 되고 새끼들이 다 굶어 죽는데, 사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사냥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 50명의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다가 이 먹을 게 있으면 저장할 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훈제다 또는 염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많이 굶어 죽었다. 다만 50명 무리 중에 20명이 죽었을 때 그래도 30명은 살아남았잖아요. 30명이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그는 바로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먹을 거가 있을 때 얘를 빨리빨리 여분의 영양분을 지방으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했던 사람이 1주, 2주 먹을 게 없고 굶주릴 때 이 영양분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은 거죠. 마치 동물, 곰이나 이런 애들이 동면을 할 때 영양분을 많이 비축하고 잠만 싹 자면서 3, 4개월을 겨울잠을 자면서 견디듯이, 인간은 그런 비만 유전자를 가진 개체만,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만 지네틱 셀렉션, 유전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유전자 덕분에 이 구석기 시대를 견딜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많은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뱃살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풍부하게 우리가 먹을 거를 저장하지는 못했고, 설령 저장을 했더라도 또 굶주리는 시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뱃살이 될 만큼의 영양분의 저장, 지방의 저장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뱃살은 없었다. 근데 우리가 구석기 식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뱃살이 없었던 게 이런 식단 때문은 아니고 사실은 굶주림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또 구석기에는 또 살이 찌는 그런 식단을 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농작물을 경작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사냥, 우연히 얻어낸 이 동물들을 이제 먹고
뭐 수척에서 과일이나 좀 먹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석기 식단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육식 위주의 식단 플러스 야채, 과일 이렇게만 먹는 거를 우리가 구석기 식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식단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가 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신석기 시대의 뱃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신석기 시대는 만년 전이거든요. 우리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300만 년 대부분을 이 구석기 시대 때는 뱃살은 없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왔을까? 많이 굶어 죽어도 도태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비만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우리 인류 조상들 중에 덩치가 큰 조상도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비만 유전자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절약 유전자라고 하는데, 제가 편하게 그냥 비만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 조상들은 또 멸종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는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을 사용을 하면서 이 음식물을 조리가 가능했거든요. 약간 구워 먹거나 지지고 볶고 뭐 튀기고 뭐 하는데, 사실 동물들은 사자도 뭐 짐승 한 마리를 사냥을 해도 갈비뼈 사이에 있는 갈비살까지 다 먹지는 못하거든요. 대강 내장 먹고 큰 고기 좀 먹고 하는데, 인간은 이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다 뜯어서 먹을 수도 있었고, 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고기를 익히면은요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또 맛도 있어요. 그리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한 게 추위를 이기는 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런 음식물을 잘 섭취하고 소화시킬 수 있게 또 만들어준 고마운 도구였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는 뱃살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비만 유전자를 개발해 온 시기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유전자는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유전자였고, 이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이 300만 년의 춥고 먹을 게 없던 시기를 견뎌내올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석기 뱃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